오늘은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 대구 부동산에서 벌어질 일들, 일반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있죠. 부동산 매수 심리가 꺾였다. 그래서 하락으로 반전을 했다라는 신문 기사가 거의 뭐 한 며칠 사이에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경우에, 지금 올라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자, 그래 될 경우에 지금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 위주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좀 가져오 보는데,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게 있죠. 지금 보면 금리 급등의 이자 부담을 느끼는 집합 건물.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집합 건물, 뭐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 소유자들이 보유 부동산 자산을 단기간에 다시 매도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보통은 2년 지나야지 비과세인데, 그렇지 않고 1년 이내 혹은 1년만 바로 지나고 매도하는, 자, 이런 경우도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대출을 최대한 이용해 주택을 매수한 2030 연끌적의 매수 비율 또한 감소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최악이 아니라 한다 하는 것은 대구를 빼고 뭐 타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최악은 아닐지라도 뭐 최악 그 다음, 하여튼 지금도 상당히 안 좋은 뭐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대출 이자가 지금 연말까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린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금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그래서 대출 금리가 연 7%가 되면 190만 명이 원리금을 못 갚는, 자,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인해 가지고 금융이 부실되는, 그래서 부실 우려 채권이 123조에 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 내외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과거 이야기죠. 3.9%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3%가 더 오른다. 그러니까 한 4% 이렇게 보고 3%가 더 오른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한 7% 됐을 때, 그러면 생계비를 빼고 원금 이자를 못 갚는, 즉 DSR이 70% 초과인 사람만 50만 명이 증가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조금 더 상황을 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자, 이 정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상당하죠, 이게. 그래서 금리가 3%, 만일에 한 4% 정도, 3월 말 기준으로 3.96%인데 이게 연말 돼 가지고 7%가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3% 인상했을 때, 자, DSR 70% 초과 되시는 분들이 140만 명에서 190만 명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DSR 90% 초과 같은 경우에는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내 소득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갖는 비율이 한 70% 되는, 자, 이런 사람들이 190만 명으로 늘어난다. 어떻게 되면 금리가 3% 인상이 되면 190만 명이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여러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예견하기로는 지금 이야기죠.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18일 금융감독원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3월 말 기준으로 이 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1616조 정도 되고 평균 금리가 3.96%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연말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지금부터 계속 올리죠. 아무래도 미국이 7월 26일입니까? 그때 기준금리를 1%가 아니고 0.75%로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6월달, 7월달 연속으로 0.75 자연 스텝을 두 번씩이나 올리기 때문에 연말 되면 3% 이상이 상승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70%를 넘는 이들이 190만 명, 방금 전에 그래프로 봤는 190만 명에 달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존 140만 명에서 50만 명이 추가돼 가지고 이분들의 부채가 357조에서 480조로 122조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DSR 70%는 연소득이 70%를 대출 원리금으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미 연준에서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1% 정도 이렇게 올릴 계획이 있었는데 1% 금리 인상은 과도하다 이렇게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를 앞둔 연준의 대세는 자이언트 스텝이다. 0.75%로 인상하겠다. 1%를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 카페인데 우측에 카페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3%에서 3.5%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준금리도 최소한 3.5% 내지는 3%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거래 절벽은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가격 하락은 지속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 수성구의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파트만 이럴 거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집합 건물, 상가 빌딩 같은 경우에 이제 매물이 나올 거다 하는 거고. 방금 전에 신문 기사에도 봤지만 DSR 70% 되는 이런 가구 수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가구들이 출현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계 가구로 인해 가지고 채무 불이행이 다소 출현하고 이렇다 보니까 경매 물건, 경매 아파트가 증가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전세 대출 이자도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월세가 가속화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요거는 일어나고 있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수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예적금 금리도 인상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한계 기업이죠. 한계 기업도 금리 인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7년도 IMF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개인, 기업, 정부가 다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는데, 이번에 어려움은 개인이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개인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부동산은 특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소시민 입장에서는 올 연말부터 가지고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어려운 시기, 내년 연말까지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금 마련 계획을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